예, 정치하는 언니들 김한나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이지혜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좀 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대변인 되셨다고. 아, 네, 축하드립니다. 자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뉴스 토마토에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어. 제가 또 대변인으로 열심히 또 당과 국민들을 위해서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장 뉴스 덕분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그러니까요. 소감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네. 언급을 안 좀 했으면 당황했어요. 사실은 좀 당황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일 만에 단식을 종료했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한 3일 전부터 약간 이제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 숨을 쉴 수 없다, 쓰러질 것 같다, 막 의사 오라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래서 서명 의원님 했죠. 예, 네. 곧 끝나긴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끝나는 시점이 되게 공교로웠어요. 갑자기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로 오더니 단식을 이제 그만하시죠라고 했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초 만에 네. 대답하는.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탄핵 계보를 잇고 있다. 탄핵 리더의 계보를 잇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일궈낸 승리의 결과물인 박근혜 그러니까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의 중단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키고 싶어하는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그래서 저는 탄핵 리더들을 계보를 잇고 있는데 있다. 잊어버리다 말고 있다. 네. 탄핵 계보를 잊지 말고 국민 계보로 돌아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사실 그 장면이 오히려 국민들의 상처를 후벼 파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차 가해다. 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길바닥에서 우리가 제도권 정치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광장 정치를 해서 이겨내고 승리한 결과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다시 회귀시킨 거예요. 그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회귀. 아직도 리더로서 인정을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공당 대표가 이거를 출구 전략으로 쌓게 택했다는 아하. 거는 전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물론 민생으로 돌아가고 빨리 이제 목숨을 건 투쟁이셨으니까 빨리 정상화하시고 몸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민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민생 안건으로 돌아오시길 정말 바라고 그렇지만 그런 출구 전략은 국민들에게는 2차 가해였다.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너무 세게 일단- 말했나? 민주당 개인적으로 대변인 말했습니다. 다운 개인적으로 논평이었어요. 말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세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예. 그들이 하는 행태가 네. 워낙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논평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네. 번째로는 박근혜를 그래도 국회에 불렀구나. 네. 이 장동혁의 어쨌든 이 움직임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박근혜를 부른 이유는 이명박을 부르고 싶었지만 이명박 찾아가가지고 좀 한번 혼났잖아요. 그래서 박근혜를 불렀을 것 같고 아하. 또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차원에서도 이게 지금 그래도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10년 만에 국회를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의 명분이라던가 이 사람이 10년 만에 국회를 찾았을 때 본인에게도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장동혁의 명분 없는 단식을 끝내기 위해서 국회를 찾아왔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꼭두각시처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어떤 국힘의 내의 그런 인사로 전락했구나. 대구시장 공천 딜이라는 그 얘기도 얘기가 있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네. 그런 일은 받으려고 있지만 하는 거 그 이유 어떤 변호사께서 뭐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절대로 그런 일이 네. 없다라고 뭐 흥분을 하긴 하셨지만 예. 뭐 어찌 됐든지 간에 그것마저도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인물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지금 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국힘에 대해서 그래도 대통령까지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국회까지 10년 만에 찾아온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전락했다는 것이 좀 안타까웠고 두 번째로 이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끝냈지만 왜 단식을 시작하고 8일이나 지속했나라는 것을 왜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끝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손 글씨를 잘 쓴다.
장미를 참 좋아하나 보다. 뭐 이런 인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손글씨를 잘 쓰는데 보면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 난 여기서 묻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엄청 비장하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가 와서 이제 그만 단식을 중단하십시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주도 안 돼서 빠른 답변이 정말 준비된 대련처럼 나오는 것 자체가 명분이 또 없고 무슨 일 때문에 이 단식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단식을 끝냈고 이렇게 아무에게도 아무 의미도 없이 끝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좀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 대련이었다. 근데 이렇게 목숨 건 단식을 했는데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더 떨어졌어요. 네. 이게 보시면은 한국갤럽 조사거든요. 지난 20일에서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면 민주당은 43%로 2%포인트 올랐는데 와, 국민의힘은 22%로 전주보다 22%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근 6개월 사이에 19%였던 지난 7월 세 번째 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와,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급습 제명 이후에 그 이슈를 좀 이렇게 덮는 그런 단식이었다라는 얘기도 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야당 대표의 단식의 의미는 굉장히 커야 합니다. 그 시대 정신을 좀 반영을 해야 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권과 맞서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란 숙의 윤석열의 사형 구형 날에 맞춰서 새벽에 동시에 이 내란 숙의 윤석열이 사형에 이르게 되었던 이유가 마치 한동훈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 지경이 왔다라는 식의 그 국민의힘 내부의 급습 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이슈가 생각보다 너무 컸던 거예요. 그 이슈를 덮기 위해서 단식 이런 흐름으로 갔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해가 안 가고 용납도 안 되고 무슨 의미로 이 지금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느냐. 그래서 이유 없는 단식이란 그런 메시지가 정말 목숨 건 투쟁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왔던 것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나마 희망을 갖고 있던 보수들 역시도 결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몇몇 극우만 결집하고 일반 보수들이 결집할 수 없었던 거죠. 그 메시지에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실망감이 컸던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구 전략 역시 오히려 내가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정말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 몰아내서 그 국회를 오지 못하게 했던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를 다시 회귀시킨 거잖아요. 그런 방법의 출구 전략 또한 저는 실망감을 던져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포인트 떨어진 거다. 네, 덧붙여서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 말라 죽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말라 죽고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이 이런 명분 없는 싸움에 국민들은 더 이상 관심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들만의 리그로 움직이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많은 화두를 던지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과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이 수도권 1극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뭐 통합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거나 아니면 뭐 AI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국정을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모습을 정부 여당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예전 과거 회기 이런 것들에 머무르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지금 이재명 국정 철학과 계획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힘에 점점 더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제 장동영 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냐. 이거에도 궁금증이 더해지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짱특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수사에 어느 정도 새로운 결과들이 막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심지어 통일교 특검과 더불어 신천지 특검까지 하자. 이번 기회에 정교 유착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 어허. 부패를 뿌리 뽑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특검을 제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투쟁을 계속한다라는 얘기를 한 것도 이해와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리고 우리 송원석 대표가 바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YS 대통령의 1983년 단식 투쟁을 거론했거든요. 그때는 독재 YS는 적어도 전두환 대통령 독재에 되게 싸운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장동혁 대표의 싸움은 독재의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독재를 원했던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도 안 맞고 설득도 안 되고 지금 이 상황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의 이 말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예. 이게 명분이 없네요. 이게 무슨 말을 하면 그 워딩 자체는 멋있는데 의미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 네. 예.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한동훈 이슈를 덮으려고 한 거잖아요. 예. 덮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아하. 다음 날부터 한동훈이 다시 제명 철회에 대해서 어. 시위를 만들고 흐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호. 네, 이것 자체가 도대체 8일 동안의 그 목숨 건 투쟁의 결과가 너무 없어서 좀 음흠. 안타깝습니다. 한동훈 문제를 덮으려고 단식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단식 끝났어요. 그럼 한동훈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제명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 이게 그 국힘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떠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단계 논란이 있었을 때 지금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것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글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글을 올리고 본인이 기자들에게 야 이거 봐라 당원 게시판에 이런 비판적인 글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기자들에게 다시 엄청나게 설파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올렸는데 그걸 본인이 이 윤석열 아. 정권을 비판하는 근거로 당원 게시판을 활용했다는 것이 엄청 지금 스트레스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동혁 대표지만 예전에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개파로 불리던 그렇죠. 시절이 있었습니다. 스텝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지금 그래도 장동혁이 대표인데 내 스텝이었다라고 이 절하시키는 그런 모습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장동혁 대표도 지금 어떤 내부에 공공의 적이 있어야지 본인의 위치가 탄탄해진다. 한동훈이 없으면 장동혁의 위치도 위태하다라는 어떤 내부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정리될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공공의 적을 계속 배부른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놔둘 것인지 아니면 그냥 꼴도 보기 싫고 그냥 안에 있는 악감정이 남아 있어서 감정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여론조사를 볼 것 같아요. 지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심상치가 않은데 한동훈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하는 이 제명에 대해서 적절하다가 33%고요. 부적절하다가 34%입니다. 부적절이 더 높아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가면 적절하다가 48%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에는 국민 정체 응답이 의지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그 의지가 중요한지 그거를 좀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보는 게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아까 이제 부대변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공고화 전략. 지금 장동혁 대표님은 고민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에 공고화를 할 것인가, 국민의힘 정당의 그 대국민적인 지위를 공고화할 것인가의 선택에 좀 기로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얘기를 아까 왜 했냐면 이기적인 선택을 자꾸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지리멸렬 그 서서히 이제 말라가고 있다라는 표현하신 것도 맞는 것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 나오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외면하고 갈 것인가? 왜냐하면 자신의 장동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어느 정도 국민들의 설득을 가져가서 국민들의 민심을 좀 회복할 것인가 이 고민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럼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물을 보고 국민의 여론에 따를까?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짐작하시다시피 지금 이 장동혁 대표 체제가 국민 여론을 보고 지금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던 자기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지금 계속 행보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정말 자기 이기 아니면 신념이 없어요. 행보의 모든 보면 그래서 예측도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단식도 하고 갑자기 뭐 박근혜 대통령을 데려와서 끝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좀 한동훈에 대해서 사실 26일에 제명이 가능하죠. 최고위 제명. 재심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26일에 과연 할 것인가? 월요일. 네, 한번 지켜봐야죠. 예. 근데 어쨌든 뭐 장동혁 대표가 그 뭐랄까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통실에서 보수 유튜브, 극우 유튜브에 빠져서 그 논리로 예. 국정을 운영했듯이 맞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런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청취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대표 체제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이 배신자이고 한동훈을 제명시키는 게 맞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또 그런 결단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장동혁 당대표 얘기만 할 게 아닌 게 한동훈 전 대표도 똑같아요. 장동혁 단식할 때 좀 찾아가서 좀 이제 손을 내밀어라. 먼저 내미는 자가 승리하는 거다. 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끝끝내 안 갔잖아요. 근데 저는 저라도 가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동훈은 지금 배신자고 배신자가 아무리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한다 한들 야 이거 봐라 한동훈이 나에게 무릎 꿇었다 라는 메시지와 사진이 나가는 것뿐이지 여기 와서 단식장을 찾아왔다고 해서 한동훈을 갑자기 뭔가 자유로운 사람처럼 용서하고 앞으로 같이 화합해서 나아가고 이런 그림은 그려지지 않을 겁니다. 오. 그래서 제가 한동훈 측이었다고 하면 절대 가시지 말라. 이 장동혁의 어떤 큰 그림에 소모품처럼 거기에 끼어있지 말라라고 저는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장동현 측에서 한번 봐도 장동혁 대표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네, 네. 장동현 대표도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한동훈이 올까봐. 오라고 했는데 네, 진짜 올까 그래서 봐. 한동훈이 뭐 카카오 딱 틀어서 국회로 향한다. 그럼 바로 단식 그만둔다.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이게 에피소드고요. 네, 그런데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도 지금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지금 대통합 뭐 국민 어쨌든 민생을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주제 자체는 뭐 쌍특검도 얘기하겠지만, 네. 근데 한동훈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럼 손을 잡아야 할 것인가? 아까 얘기하는 그 장면이 과연 장동혁 당대표 역시 원하지 않는 장면이라는 아하. 거죠. 네. 그래서 빨리 끝냈다. 올까봐. 올까봐. 그런 근데 말도 또 있어요. 생각해보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단식장에 갔으면 지금 제명에 대해서 더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손을 내밀었는데 당대표가 그렇죠. 그거를 안 받고 제명해버려? 그게 또 말이 안 돼서 여러 가지 고민을 곤란한 했을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진짜 예. 찾아갔다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의 지지층 결집에 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뭐 한동훈 징계 철회하라 이래서 뭐 이렇게 웹자보 만든 걸 제가 봤는데요. 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끝났겠네요. 지금 1시에서 2시 사이에 집회를 엽니다. 집회를. 국회 당사 앞에서 행진도 하고요. 행진 참 좋아해요. 네. 이거 아주 뭐 잘 만들었어요. 네. 열심히 눈에 이거 확 AI로 띄네요, 만든 것 저게. 같기도 네. 하고. 일어나라. 저런 네. 행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한동훈? 아니 근데 이제 여전히 지금 어떤 팬덤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아하. 생각이 드는 게 그 처음에 우리 최고위에서 제명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국민의힘 소장파 대안과 미래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명을 한번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지도부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소장파들이 목소리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한동훈 개파에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가 우리가 깔끔하게 제명이 되면 이 피해자 코스프레부터 시작해서 어떤 영웅적인 서사를 그려 나갈 수가 있는데 대안과 너네들이 여기서 지금 찬문을 끼얹고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이 시나리오를 다 망쳤다라는 화를 내고 그걸 또 이 대안과 미래에서 듣고 앞으로는 다시는 네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결합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정말요? 후문으로 들려오는 만큼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도 우리가 좀 듣긴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한동훈이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서 네. 본인의 새로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본인이 잘났고 본인 위주로만 하는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그래서 본인 위주의 본인 팬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진을 하려고 다른 식으로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은 정치 문법에서 맞지도 않고 정치인으로서도 올바른 아하. 태도는 아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둘 다 똑같아요. 예, 그냥 뺄셈 정치하고 있는 거. 어쩌면 국힘에는 이렇게 미래가 없는가. 예, 여기까지 하고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